새벽 5시 작은 시골 마을의 국밥집에서는 이미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복래 여사는 84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솥단지에 뚝배기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손녀 한지우가 서울 강남의 대기업 선도식품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더 주무세요. 25살의 지우가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래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구나. 서울 가면 이런 국밥 어디서 먹겠니? 지우는 할머니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자신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국밥집에서 보낸 할머니의 손은 굵은 핏줄이 붉어지고 거칠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도 할머니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성은 배신하지 않아. 복래 여사가 뚝배기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일하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거야. 지우는 국밥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국밥 한 그릇에 할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고아낸 솥뼈 국물, 말없이 끓여온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지우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복래 여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그냥 내 길을 가렴.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아침 7시 지우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점점 멀어지는 국밥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간판 아래 서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울행 버스는 3시간 동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화되었습니다. 드넓은 논밭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한적한 시골길이 복잡한 도로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우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시골 고졸 출신인 자신이 서울 강남의 대기업에서 과연 적응할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오전 11시 마침내 서울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평범한 정장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면접을 위해 할머니가 모아준 돈으로 산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선도식품 본사는 30층짜리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건물은 지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더해졌습니다. 모두가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오가는 사이 지우는 자신의 촌스러움이 느껴져 움츠러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한지우입니다. 인사팀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 마케팅팀 배정받은 한지우 씨군요. 반갑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미소 지으며 신입사원 키트를 건넸습니다. 18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국밥집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케팅팀은 18층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지우는 유리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약 20명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세련된 차림새였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얼굴이네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한지우입니다. 지우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케팅팀 팀장 장하늘입니다.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반갑네요. 우리 팀에 새바람을 일으켜주길 기대합니다.
장하늘 팀장은 지우를 팀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대부분은 형식적인 미소로 인사를 건넸지만 눈에 띄게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38살쯤 되어 보이는 과장이었습니다. 정민경 과장님입니다. 앞으로 직속 상사가 되시겠네요. 장하늘이 소개했습니다. 정민경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갑네요. 학교는 어디 나왔죠? 저는 고졸입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민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 그럼 경력이 대단하신가 보네요? 아니요, 신입입니다만 온라인 마케팅 공부를 독학했고. 정민경은 지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기본적인 업무부터 배워야겠네요. 지우는 구석에 마련된 작은 책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노후된 컴퓨터와 사무용품이 놓인 자리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오늘은 회사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자료들 모두 정리해 놓으세요. 정민경은 수십 개의 파일이 담긴 상자를 지우의 책상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팀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했지만 지우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국밥에서 우려낸 소고기와 밑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무슨 냄새지? 점심을 먹으러 돌아온 정민경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 도시락이에요? 회사 식당이 있는데 굳이 도시락을 싸오셨네. 지우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싸주셨어요. 촌티나는 밥이나 싸오고. 정민경의 작은 중얼거림이 지우의 귀에 들렸습니다. 오후 업무는 더욱 고단했습니다. 단순한 자료 정리와 복사, 스캔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회의에 동석했지만 지우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직 자료 정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파왔지만 첫날부터 일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있었네요? 장하늘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자료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세요.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장하늘은 잠시 지우를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열정이 대단하네요. 하지만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하니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장하늘이 떠난 후에도 계속 일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정리를 마친 후 경쟁사의 마케팅 자료를 찾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성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곳에서 반드시 인정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지우는 가장 먼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공부한 경쟁사 자료를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일상처럼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녀에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벌써 왔네요? 8시 15분, 장하늘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어제 못 끝낸 공부가 있어서요. 지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하늘은 지우의 책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쟁사 자료를 찾아보셨군요.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네, 선도식품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장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신제품 기획회의가 있어요. 같이 참석해 볼래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9시 사무실이 직원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경 과장은 지우의 책상을 지나치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도시락 가져왔어요? 네, 할머니가 싸주셨습니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정민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안 좋아하나 보네. 특별한 입맛인가 봐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전 회의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경쟁사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메모장에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1시 마케팅팀 회의실에 10명의 팀원이 모였습니다. 지우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정민경은 지우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신입이 무슨 회의에 참석해요? 정민경이 장하늘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울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문제될 게 없잖아요. 장하늘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의는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가 의견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식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제품을 내놓는 것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민경이 주장했습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장하늘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향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국밥 같은 한식을 편의성 있게 재해석한. 어머, 국밥이요? 정민경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젊은 층이 국밥을 찾을 것 같나요? 시골에서는 인기 있을지 몰라도 서울에서는.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재미있는 시각인데요. 장하늘이 상황을 중재했습니다. 한 번 더 구체화해서 다음 회의에 가져와 보는 건 어떨까요?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의 도시락은 어제보다 더 푸짐했습니다. 할머니의 국밥 국물로 지은 밥과 소고기 장조림, 계란말이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또 그 냄새네요. 정민경이 지나가며 코를 움켜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신경 쓰이니 휴게실에서 드세요. 지우는 도시락을 들고 조용히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텅 빈 휴게실에서 혼자 밥을 먹는 동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성은 배신하지 않아. 마음을 다잡고 도시락을 마저 비웠습니다. 오후 지우는 자신의 전통 컵국밥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국밥 레시피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편의성을 더한 제품 구상이었습니다. 밤 9시까지 기획서를 작성하고 간단한 목업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늦게까지 일하네요. 장하늘이 지우의 책상에 다가왔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기획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장하늘은 기획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네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컵국밥. 참신한데요? 할머니가 5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하셨거든요. 그 비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내일 정 과장님께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의외로 좋은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지우는 희망에 부풀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에 도착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회의에서 할머니 국밥 얘기했어요. 컵국밥으로 상품화하면 어떨까 제안했답니다. 그래, 우리 지우가 벌써 회사에서 의견도 내고. 자랑스럽구나. 복례 여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일 다시 한번 제안해 볼 거예요. 할머니, 국물 비법 좀 더 알려주세요. 지우는 할머니와 오랜 시간 통화하며 국밥 비법에 대해 메모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평생 노하우가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완성된 전통 컵국밥 기획서를 들고 정민경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일찍 출근해 마지막 수정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과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경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죠? 어제 회의에서 말씀드린 컵국밥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봤습니다. 지우는 기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정민경은 기획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대기업 마케팅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기나 해요? 하지만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젊은 층에서도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이 그만. 정민경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런 걸 제안해? 고졸의 시골 출신 주제에 어떻게 서울 소비자를 이해한다는 거야? 정민경은 지우의 기획서를 집어들더니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너 같은 X는 이런 기획서나 만들겠지. 기본부터 제대로 배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커피나 타와. 정민경의 고압적인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결코 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찢어진 기획서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장하늘 팀장이 상황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신입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어요. 본인 업무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상한 기획을 들고 와서 제 시간을 뺏고 있습니다. 정민경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장하늘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을 것입니다. 지우 씨, 잠시 저랑 얘기 좀 할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하늘을 따라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서 그녀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월권이었나 봐요. 지우가 흐느꼈습니다. 장하늘은 따뜻한 시선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의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티슈를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 과장님은 좀 까다로운 성격이에요. 특히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지우 씨의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통 음식의 현대화. 요즘 트렌드와도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지우는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기본 업무에 충실하세요. 그리고 틈틈이 기획을 더 다듬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타이밍이 되면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사무실로 돌아온 지우는 평소처럼 묵묵히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정민경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지우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자신의 기획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시장 조사와 소비자, 니즈 분석을 포함시켰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국밥 국물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연구해보고 싶어서요. 그럼 우리 지우야. 할머니가 50년 노하우를 다 알려줄게. 복례 여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2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기본 업무를 마친 후에는 틈틈이 컵국밥 프로젝트를 발전시켰습니다. 시장 조사, 패키징 디자인, 마케팅 전략까지 세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주말에는 할머니에게 배운 국밥 레시피로 직접 샘플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지우 씨, 이건 뭐예요? 동료 디자이너 미나가 지우의 스케치북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아, 그냥 개인 프로젝트예요. 지우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미나는 스케치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컵국밥? 재미있는데요? 이런 패키징이라면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것은 지우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그녀의 아이디어에 호의적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회사 전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긴급 경쟁사 신제품 출시 대응 회의, 월요일 오전 10시. 장하늘이 지우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대형 편의점 체인에서 경쟁사와 함께 신제품 라인을 출시한대요. 우리도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제품인가요? 간편 한식이요. 떡볶이, 라볶이 같은 간편식인데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팀장님, 제 컵국밥 아이디어를 발표해도 될까요? 장하늘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 오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말 내내 지우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전화해 마지막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일을 기대하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약했습니다. 괜찮아. 큰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우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옆집 김 씨가 병원에 데려다 줬어. 의사 선생이 검사를 좀 해보자고 하네. 지우는 망설임 없이 결정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 당장 내려갈게요.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세요. 월요일 아침 일찍 지우는 장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셔서 고향에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위독하신가요? 아직 정확한 진단은 안 나왔지만 할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꼭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죠. 회의는 걱정 마세요. 다녀오셔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우는 서둘러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가슴은 할머니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발표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3시간 후 지우는 지역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봉래 할머니 병실이 어디인가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203호실입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달려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우야. 뭐하러 이렇게 급히 왔어? 큰일도 아닌데. 복례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의사는 빈혈과 일시적인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며칠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옆에서 간호할게요. 걱정 마세요. 아이고, 바쁜 회사 일 제쳐두고 왜 이러니? 어서 서울로 돌아가렴.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는 나중에도 있어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사흘 동안 지우는 병원에서 할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낮에는 할머니 옆에서 회사 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하고 밤에는 병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컵국밥 프로젝트를 계속 다듬었습니다. 뭘 그리 열심히 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국밥 비법으로 새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꼭 성공시킬 거예요. 복례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지우가 할머니 국밥을 회사 제품으로 만든다니 평생의 자랑이구나. 지우는 회사에 있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할머니가 눈앞에 있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물의 농도, 재료의 배합, 맛의 균형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회사에서는 정민경이 지우에 대한 뒷담화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신입이 중요한 회의에 안 나오고 무슨 가족 병간호를 한다나? 진짜 책임감이라곤 없네. 장하늘은 그런 말들을 제지했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이미 지우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했고 옆집 김 여사가 돌봐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왔네요. 장하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네,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무실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동료들은 지우를 더욱 외면했고 정민경은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출근하셨네요? 병간호 잘하셨어요? 정민경의 말에는 비꼬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결정된 신제품 대응 전략 알고 있나요? 우리 팀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당신도 뒤처지지 말고 따라오세요. 지우는 장하늘에게 현재 상황을 물었습니다. 팀장님,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아직 최종 결정은 없어요. 몇 가지 아이디어가 논의 중이지만 경영진을 설득할 만한 확실한 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 컵국밥 아이디어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중간 점검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우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다듬은 프로젝트 기획서를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샘플까지 준비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배운 국밥 국물을 가장 오래 신선하게 유지하는 방법, 현대적인 입맛에 맞춘 간 조절, 편의성까지 모든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사무실에 긴박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쟁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대적인 마케팅 캠페인과 함께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정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빠르게 대응해야 해요. 장하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팀원 전체가 모였습니다. 정민경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저는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서구식 간편 브런치 메뉴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그때 장하늘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 씨, 준비한 것 있죠? 한번 발표해 보세요.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민경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정성은 배신하지 않아.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 컵국밥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우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천천히 펼쳐나갔습니다. 전통 국밥의 가치와 현대적 재해석, 젊은 소비자들의 편의성 추구 경향과 동시에 늘어나는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실제 50년 전통의 국밥집 레시피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까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샘플입니다. 지우는 준비해온 컵국밥 시제품을 꺼냈습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3분 안에 진한 국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장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걸 혼자 준비한 거예요? 네,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께서 50년간 국밥집을 운영하셨거든요.
정민경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매번 할머니 타령이었군요. 하지만 이런 아마추어적인 접근으로 대기업 프로젝트를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하늘이 정민경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샘플까지 준비했고 컨셉도 명확합니다. 내일 경영진 회의에 이 아이디어를 올려보죠. 정민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팀장님, 제 의견도 있는데요. 물론입니다. 두 가지 안을 모두 올리겠습니다. 경영진이 판단하도록 하죠. 회의가 끝난 후 정민경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당신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경영진 앞에서 보여줄 기회가 생겼어요. 물론 고졸 출신의 시골 아이디어가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지만요.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회사 전체가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창립자의 부인인 한수연 여사가 방문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수연 여사는 선도식품의 창립자고 최진석 회장의 아내로 현재는 이사회 의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두 주목해 주세요. 인사팀장이 전체 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한수연 의장님과 함께 특별 게스트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모두 단정한 복장과 정돈된 자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은 평소보다 더 화려한 옷차림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모두 최선을 다해 주세요. 특히 회장님 손녀가 인턴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있으니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해요. 지우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에 경영진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컵국밥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긴장되나요? 장하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하지만 제 아이디어에 자신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 자신감을 경영진에게도 보여주세요. 참, 오늘 오후에 방문객들이 각 부서를 둘러본다고 합니다. 마케팅팀도 포함이고요. 오후 1시 지우는 경영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정민경도 함께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팀의 정민경 과장입니다. 오늘 경쟁사 대응 전략에 대해 2가지 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정민경은 먼저 자신의 글로벌 브런치 컨셉을 발표했습니다. 세련된 프레젠테이션과 유창한 말솜씨로 임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음은 신입사원 한지우 씨의 제안입니다. 장하늘이 지우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 컵국밥 프로젝트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국밥 철학부터 시작해 현대적 재해석과 마케팅 전략까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샘플을 임원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간편식이 아닙니다. 50년 전통의 비법이 담긴 진정성 있는 한식의 재발견입니다. 임원들은 샘플을 살펴보았습니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마케팅 이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소비자들에게 국밥이라는 컨셉이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우는 준비한 시장 조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20대, 30대 사이에서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음식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질문과 답변, 토론이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2가지 안 모두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정은 월요일까지 내리겠습니다. 지우와 정민경이 회의실을 나설 때
회사에 방문객들이 도착했다는 공지가 울렸습니다. 정민경은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빨리 와요. 회장님 가족이 오신대요. 특히 손녀분이 인턴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있으니 좋은 인상을 줘야 해요. 마케팅팀 사무실은 이미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경은 자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머리카락을 매만졌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일행이 마케팅팀으로 향했습니다. 앞장선 것은 6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한수연 의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몇 임원들과 비서가 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연 의장이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수연 의장 뒤에 서 있는 젊은 여성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우입니다. 친숙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민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은 바로 그녀가 그동안 무시하고 모욕하고 괴롭혔던 신입사원 한지우였습니다. 지우는 제 손녀이자 창립자이고 최진석 회장의 외손녀입니다. 앞으로 여러 부서에서 실무를 배우며 회사의 미래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사무실에는 충격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상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민경의 갑질, 찢어진 기획서, 너 같은 엑스은이라는 말. 그동안은 신입사원으로서 경험을 쌓고 싶어 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민경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정민경은 자리에 굳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지우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들은 창피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야, 내 자리가 어디니? 한수연 의장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구석에 있는 자신의 작은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한수연 의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자, 이제 회의실로 이동하죠. 마케팅팀의 최근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한수연 의장이 말했습니다. 정민경은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의장님.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 모두가 착석한 후 한수연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런 방식으로 지우를 소개하게 되어 미안하구나. 하지만 지우가 진심으로 회사의 일을 배우고 싶어 했고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단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 인재들로 가득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장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장 팀장님은 항상 공정하게 제 아이디어를 들어주셨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한수연 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듣게 되어 기쁘구나. 그리고 오늘 경영진 회의에서 지우의 발표를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 할머니도 회의에 계셨나요? 지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화상으로 참여했단다. 내 할머니의 국밥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특별했어. 한수연 의장은 정민경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 과장님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더군요. 정민경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한수연 의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경영진은 전통 컵국밥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회의실에 작은 환호성이 일었습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의 평생 노하우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민경 과장님, 한수연 의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과장님의 글로벌 브런치 아이디어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민경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신입사원에 대한 태도와 언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런 문화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민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행동이 부적절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정민경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지우 씨, 정민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한 모든 말과 행동, 특히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성은 배신하지 않아. 과장님,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지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수연 의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과장님,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좋은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인사팀과의 면담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우는 할머니와 함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회장님 손녀라고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한수연 의장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단다. 넌 이미 내 실력으로 인정받았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걸 봤지. 일주일 후 선도식품은 전통 컵국밥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우는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개발팀과 함께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주말마다 고향을 찾아 복내 할머니와 함께 레시피를 더욱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손녀의 성공에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회사 임원들이 국밥집에 방문하겠대요. 할머니의 진짜 국밥을 맛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복내 여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특별히 정성껏 준비해야겠구나. 주말 작은 시골 마을의 국밥집은 평소와 다른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한수연 의장을 비롯한 선도식품의 임원들과 개발팀이 방문했고 놀랍게도 정민경 과장도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내 여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50년 동안 써온 비법이 담긴 특별한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임원들은 복내 여사의 국밥을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맛을 컵국밥으로 재현할 수 있다면 데이트는 확실합니다. 식사 도중 정민경이 조심스럽게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우 씨,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국밥집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민경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출신과 학벌만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우 씨를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컵국밥 프로젝트에 저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 마케팅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입니다. 환영합니다. 2달 후 할머니의 정성 컵국밥이 출시되었습니다. 패키지 뒷면에는 이복래 할머니의 작은 사진과 함께 50년 전통의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출시 첫 달 제품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SNS에서는 편의점에서 만나는 할머니의 정성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습니다. 선도식품 본사에서 성공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우는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성공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국밥에 정성을 다해오신 할머니,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 장하늘 팀장님,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함께 고민해준 정민경 과장님.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무대 한편에서 복래 할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수연 의장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래 씨, 당신의 정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복래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국밥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저 정성을 다했을 뿐인데. 파티가 끝난 후 지우는 할머니와 함께 본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국밥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나도 좀 쉬어볼까 해. 50년이면 충분히 일했잖니.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런 성공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복래 여사는 손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항상 뭐라고 했지? 정성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 말을 기억하고 실천해줘서 고맙구나. 서울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나란히 걸으며 새로운 내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성으로 빚어낸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